네, 제가 이제 모하비를 가져온 지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정도 동안 한 760km 정도를 운행을 했고요. 세 번째 시승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기능을 하나 찾았는데요. 그 기능이 뭐냐면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 옛날에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되더라고요. 이 차는. 네, 이렇게 앞차에 바짝 붙으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전방 카메라를 작동을 시켜줍니다. 자동으로 전방 카메라를 작동을 시켜주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운전하고 할 때 후진을 넣어야만 이제 카메라들이 동작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런 그 장애물 센서를 동작시키는 스위치, 카메라를 동작시키는 스위치를 내가 일부러 켜야지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차는 꺼졌다가도, 또 주행을 시작하면 꺼졌다가도 앞에 이제 바짝 붙으면 또 자동으로 주차 센서와 전방 카메라가 동작을 하면서 알려줘요. 저는 그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불편할 때도 있어요. 이제 좀 신호 대기할 때 앞에 조금 바짝 붙으면, 네, 이 기능이 켜지면서 막 삑삑삑삑 소리가 나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네, 이거 저희가 정말 필요로 하다고 생각했던 기능 중에 하나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는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들어가고 설정을 하면, 네, 자동으로 카메라와 주차 센서가 활성화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의자 시트 포지션이 좀 높다 보니까, 예, 다리를 내려놓는 각도가 약간 이 정도가 돼요. 근데 악셀을 밟을 때는 한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브레이크는 페달이 좀 더 높아서 이렇게 꺾어야 됩니다. 이렇게 꺾으면 여기 엄청, 여기 막 지나는 것처럼 여기 힘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정체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브레이크, 악셀, 브레이크 하는데 움찔움찔 막 되게 너무 정체 구간에 들어가면 이게 계속 브레이크에 바로 올려놓고 있으면 결국 여기 앞에 죽는 거.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 아시죠? 진짜. 그래서 자율주행이 정말 필요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키면 앞차가 출발하면 같이 따라가고, 또 멈추면 따라 멈추기 때문에, 여기 이거 무슨 근육이지? 이거 어쨌든 이거 닭 가슬 하는 날 같을 것 같아. 이거 딱 떼내면. 네, 여기를 좀 보호할 수가 있어요.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지금처럼 적당히 정체되는 구간을, 네, 지날 때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정말 편리합니다. 네, 앞차와의 간격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앞차가 멈추면 따라 멈추고요. 또 앞차가 출발하면 따라서 출발합니다. 정말 편리한 기능이에요. 네, 외관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자동차라는 것이 뭐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떻다, 뭐 보기 싫었으면 제가 이거 안 샀겠죠. 하지만 관심이 그만큼 많이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한 2주 동안 계속 이 차만 타고 다녔는데 멀리서든 어쨌든 출근 퇴근 차를 타려고 모하비를 만날 때마다 드는 그 생각은, 우와 크다, 우와 크다예요. 네, 주차장에서도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저희 아파트에도 모하비가 많이 있습니다. 네, 더마스터는 이제 아직은 저밖에 없는 것 같고, 모하비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모하비들 중에서도 어쨌든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앞면 뒷면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승용차나 이제 세단 뭐 이런 스포츠카류를 탈 때하고 이 차를 타면서 좀 바뀐 부분이 뭐냐면 바로 승차할 때예요. 승차할 때 대부분 문을 열고 오른발이 먼저, 예, 타죠. 근데 이 차는 발판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왼발이 먼저 타야 됩니다. 네, 왼발을 먼저 타야 돼요. 왼발을 밟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승용차를 탈 때하고 탑승할 때 오른발을 먼저 집어넣느냐 왼발을 넣느냐, 그 부분이 조금 틀렸던 것 같아요. 시승기 1차, 2차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승차감이 제가 별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어느 분께서 프레임바디 RV를 타면서 승차감을 논하지 말아라, 이런 차는 그렇게 타는 차가 아니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글쎄요, 뭐 저는 주로 세단이나 승용차를 세단을 주로 탔었으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다르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타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M4예요. M4고 CJ 슈퍼레이스 M4 경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MX5 NC입니다. 네, 일본 차라고 욕하기 없기. 그리고 벨로스터 N입니다. 네, N 페스티벌 N컵 마스터즈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는 제가 한 2주일 정도 지금 한 700~800km 타면서 느낀 점은 편안한 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락한 승차감 뭐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유초를 넘을 때 세단이나 승용차에 비해서, 그러니까 과속방지턱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건데, 세단이나 승용차에 비해서 속도를 더 많이 감속해야 돼요. 더 많이 감속해야지, 감속을 좀 덜 하면 뒤쪽이 엄청 탕 튑니다. 어머니하고 지난번에 한번 같이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과속방지턱을 제가 속도를 조금 못 줄였는데 이렇게 좀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부딪히는 약간,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게 약간 예전에 타던 차에 비해서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긴 하겠는데 좀 많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뭐 편안한 차는 아니에요. 이런 이제 뭐 SUV류에서 편안한 차를 타고 싶다면 뭐 산타페나 팰리세이드, 소렌토, 네, 이런 차를 타는 게 확실히 이제 승차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데서도 타보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데다가 약간 이 포지션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뭐 도로에 착 붙어서 간다, 그런 느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행 안정성이 썩 괜찮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차는 뭐냐, 왜 타냐 약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걸 차를 샀고 처음 경험해보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런 차를 많이 접해보신 분들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SUV, 프레임바디 SUV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아마 도움이 분명히 될 거예요. 일단은 이 차가 뭐 무게가 공차가 2.3톤 정도 되고, 사람 타고 뭐 이래저래 하면은 그냥 뭐 2.4톤, 2.5톤 정도 나가요. 그러면 아반떼라든지 그런 게 준중형 자동차, 그런 차들이 공차가 보통 1350km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소나타나 이제 그랜저급 되는 차들이 한 1600에서 1700km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들에 비해서 얘는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혹시라도 차 대 차 사고가 났을 때 일반 차끼리 사고가 나면은 일반적으로 얘보다 이제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사고는 뭐 각도라든지 속도 뭐 어떻게 박느냐에 따라 그 상황이 매우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가 무조건 밀고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확실히 이 차가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제가 차를 타봐도 이게 뭐 차가 듬직하다, 되게 튼튼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사고가 나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있어요. 좀 듬직하다, 안전할 것 같다, 마음이 놓인다, 가족들을 태우고 다니기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하고 이제 딸하고 다 태워봤는데 다행히 이제 뒷좌석에서도 멀미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존 모하비가 멀미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막 집에서 막 그 사모님들이 차 팔아라 나 이거 못하겠다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아이들도 막 멀미해갖고 좀 애를 먹는 분들이 있다고들 하셨는데, 다행히 이 지금 모하비도 마스터는 기존 모하비 오너분들께서 말씀하시기에 많이 승차감이 많이 개선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건지 저희 집의 식구들은 이제 멀미를 안 해서 일단 다행이고요. 지금 이게 블랙박스가 자꾸 삐빅삐빅 하면서 이렇게 충돌이라 충격 그 메시지를 자꾸 보냈는데, 그만큼 노면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이런 뭐 잔진동 같은 거가 상당히 이렇게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충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일반 도로를 다닐 때 뭐 조금만 요철이 있어도 좀 그 충격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거는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퀴의 무게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인치를 쓰면서 형편비도 낮아지고 휠이 커지다 보니까 바퀴 중량 자체가 커지면서 노면의 잔요철에 대한 대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타이어 쪽에서 흡수하는 그런 잔진동이나 잔 노면에 그게 걸러지지 않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충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비면인데요. 연비는 제가 지금 한 770km 정도 운행을 했는데, 770km 운행을 하면서 약 10km 조금 넘게 나갔어요. 한 10.1km, 2km? 다시 볼까요? 딱 10km네요 지금. 근데 이제 769km 운행을 했고, 연비는 10km, 10.0, 그리고 운행 시간은 19시간. 제가 지금 주로 주행하는 곳은 경기도 외곽이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 보통 신호등이 한 3번에서 4번 정도 걸리고, 편도로 한 11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어요. 왕복 그러면 한 하루에 22km 출퇴근 거리만. 그리고 신호등이 이제 그만큼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 막히지도 않아요. 별로 막히지 않아서 10km를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내를 주행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아주 쾌적한 주행 환경을 갖고 있죠. 근데 연비는 10km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타던 차들 중 스팅어 3.3 터보가 걔가 보통 11km 정도 나왔었어요. 똑같은 약 500m 앞 70km 구간입니다. 네, 똑같이 타고 다녔었으니까는, 똑같이 타고 다니면은 한 11km도 나왔었고, 그리고 벨로스터 N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벨로스터 N은 6단 수동인데 기어비가 조금 낮기, 6단에서 100km 달리는데 RPM이 좀 높게 나와요. 한 1800 정도 나왔던가? 어쨌든 벨로스터는 제가 봤을 때 6단 기어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연비가 좀 안 나왔던 것 같고요. 모하비는 지금 10km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금 주로 다니는 도로가 70km 정속주행 도로예요. 근데 얘가 70km 정속주행에는 8단이 안 들어가요. 보통 7단으로 달리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비를 못 뽑아내는 거죠. 보통 평균적으로 이 차가 80km로 다닐 때 8단이면은 한 1100rpm에서 1200rpm 그 정도 사이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좀 아쉽게도 70km로 다닐 때는 8단이 거의 안 들어가는 편이라 연비가 조금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수동으로 넣으면 들어는 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패들 시프트도 없으니까 수동 모드로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타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 커스텀 모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행 모드 중에서 뭐 에코, 스포츠, 그냥 컴포트, 이렇게 지금 3가지가 모드가 있는데, 커스텀 모드라는 게 하나 더 있어서 사용자가 주로 다니는 길에서 1, 2, 3, 4, 5, 6, 7, 8단 이렇게 변속되는 타이밍을 뭐 이렇게 내가 매핑하는 것처럼 정해가지고
변속을 뭐 1단은 뭐 1800rpm, 2단도 1800rpm, 3단도 1800rpm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해놓은 대로 변속이 되면 좀 어떨까, 그런 거 좀 재밌지 않을까요? 이게 뭐 쉽지 않은 얘기겠죠? 근데 지금 자동차가 전기차도 그렇고 점점 어쨌든 어떤 기계장치라는 느낌보다는 좀 전자제품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런 뭐 변속 타이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운전자가 마음대로 한번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줘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부분 조용하다, 조용하다라는 방음이 잘 돼 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느꼈어요. 이거 괜찮네, 조용하네. 근데 바로 한 2-3일 정도 타고 나니까 아, 이게 조용한 차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끄러운 차도 아닙니다. 시끄러운 차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조용한 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숙성은 그랜저보다 뭐 그랜저랑 비슷한 정도 수준? 네, 그 정도 수준인데 이 차의 이제 되게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265mm의 이제 폭을, 그러니까 넓은 폭을 쓰는 타이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노면 소음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요. 노면 소음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풍절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약간 조용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차가 풍절음 같은 경우도 한 90km, 100km 정도까지는 풍절음이 양호한 편이고, 이제 100km가 넘어가면 이제 풍절음이 이제 막 훅 하는 이런 창문 쪽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이 차가 노면 소음이 왜 적게 들어오냐면 다른 차들에 비해서 바닥 최저지상고가 되게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지상고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바닥하고 차체 사이에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노면 마찰음이 차체 쪽으로 많이 안 들어오고 다 튕겨 나가요, 바깥쪽으로.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차를 어떤 튜닝의 특수 목적에 의해서 한 5cm 정도 바닥으로서 낮춘다 그러면 타이어 똑같은 걸 쓰고 휠을 똑같은 걸 써도 노면 소음이 확 증가합니다. 이거는 승용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튜닝 같은 거 옛날에 뭐 일체형 서스펜션이라든지 아니면 다운 스프링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를 낮추면, 그러니까 차체 바닥이 노면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타이어 노면 마찰음이 훨씬 더 차체로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하비 같은 경우는 최저지상고 약 차체가 500m 앞 7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그래서 모하비 같은 경우는 최저지상고 차체 바닥이 노면에서 많이 떠 있기 때문에 노면 마찰음이 많이 안 들어와서 좀 더 방음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의자가 접어지고 하는 이런, 제가 이제 7인승 차인데 아마 그 5인승도 비슷한 것 같아요. 5인승도 앞으로 의자 접어지고, 어쨌든 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7인승이라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차 같은 경우는 그래요. 특히 뒷자리 안전벨트가 3열 쪽은 이제 거의 안 쓰니까 클립에 이렇게 딱 껴놓으면 고정이 되어 있는데 2열 안전벨트가 엄청 잡소리를 유발합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차감이 별로 안 좋다, 충격을 많이 못 걸러낸다, 그럼 결국은 안에 떨림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 떨림이 안전벨트 같은 걸 흔들어 갖고 필러 쪽 벽에 막 부딪히거나 이러면서 부닥닥 막 이런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러면 또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좀 가지런히 어떻게 해보면 좀 줄긴 줄는데 구조적으로 좀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1편 때도 뒷자리 쪽 시트 부분이 뭐 조금 허접해 보인다, 공간도 많이 남고, 그래서 좀 불만 제기했었는데 그거는 진짜 여전히 좀 잘못됐어요. 좀 더 뭔가 짜임새 있게 공간이나 구조 같은 게, 물론 이렇게 뭐 접어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간섭도 없어야 되고 뭐 내구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디자인되고 만들어졌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차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는 무게가 이제 많이 나가고 지상고도 높게 세팅이 된 만큼 고속주행 안정성은 떨어져요. 100km 정도 되는 속도에서 급커브를 만나는 경우는 없겠죠, 물론. 근데 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확실히 좀 차가 휘청거리는 맛은 있어요. 물론 천천히 차선 변경하면 그냥 배처럼 그냥 두둥실 그냥 이렇게 가겠죠. 네. 근데 세단 같은 거를 타던 사람들이 타기에는 확실히 이 차가 뭔가 노면을 움켜쥐고 바닥이 핸들로 느껴질 만큼 그렇게 좀 민첩하게, 네, 그렇게 움직이는 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타는 사람도 없겠죠. 근데 신기한 거는 모하비를 가지고 맵핑도 하시고 막 이렇게 좀 빨리 달리는 튜닝을 하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이 차에 아마 최고 속도는 190km 리미트가 걸려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저도 나중에는 그렇게 달려볼지도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근데 이 차로 한 150km 넘어가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폭주기관차 같은 느낌? 중량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 데다가, 네, 차고 세팅도 이렇게 높은데 고속으로 달린다면 그게 좀 꽤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에 한 가지 좀 단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단점 발견한 게 뭐냐면 7단에서 1500rpm 정도가 되면 한 90km, 85km에서 90km 딱 그 정도 되거든요. 그때 이런 공명음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게 악셀을 띄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엔진 쪽에서 또는 미션 쪽에서 어떤 공명을 하는 공명음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게 8단을 넣으면 또 안 그래요. 6단 하면 당연히 또 RPM이 올라가고 8단 하면 RPM이 한 1400 정도로 떨어져요. 근데 그때는 안 그러는데 희한하게 7단에서 1500rpm 바로 전후에서 웅 이런 공명음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라디오만 틀거나 해도 잘 안 들리는 소리이긴 해요. 근데 한 번 이게 들리고 나면 내 차니까 사람들이 그게 들리잖아요.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오너분들도 혹시 그때 똑같은 공명음이 나는지 한번 유심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다 보니까 옆으로 트럭이 지나갈 때나 뭐 버스 같이 좀, 아니면 노면섬이 큰 차가 지나갈 때는, 네, 외부 소음도 꽤 들어오는 편이고요. 차 자체가 좀 이 바닥면도 크고 좀 큰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주행을 하면 세단이나 승용차처럼 아늑한 느낌은 잘 안 들고요. 그냥 약간 뭔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소음은 꽤 들어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노면 소음하고 풍절음하고 외부 소음이 그냥 적당히 철판을 타고 또 유리를 부딪히면서 소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스포츠 모드로 딱 놓는 순간 8단으로 가다가 6단으로 딱 바뀝니다. 그리고 변속도 RPM이 훨씬 높게 변속이 돼요.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를 높게 쓰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악셀 반응도 조금 빨라져요. 스포츠 모드일 때가 딱 밟으면 즉각 악셀을 밟은 게 엔진에 반영이 된다고, 엔진 회전수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컴포트는 한 0.5초 정도 있다가 좀 반응이 되는 느낌이고, 에코 모드는 그거보다 한 0.7초 정도 있다가, 네, 토크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에코 모드 같은 경우는 내가 풀악셀을 밟았다 그러면 풀악셀을 다 반영을 안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풀악셀을 밟은 거를 반영하는데 시간이 이제 천천히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셀을
운전 습관이 나빠서 악셀을 좀 이렇게 훅 밟았다 훅 뗐다 훅 밟았다 훅 뗐다, 이런 사람도 훅 밟았다가 뗐을 때 그 시간이 길지 않으면 그 악셀을 밟은 양만큼의 스로틀 바디 궤도, 그러니까 엔진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70% 정도까지 반응을 했을 때 악셀을 띄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약 4. 악셀을 반영하는 지연 시간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가속이 없어질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가속이 없었고 속도가 나지 않으면 반대로 브레이크도 덜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자동적으로 부드러운 운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에코모드. 그래서 저는 주로 에코모드로 많이 타고 있어요. 출퇴근하는 게 거의 다인데 막히지 않는 도로를 다니니까 에코모드로 다니는 게 엄청 좋죠. 근데 도심에서 막히는 구간 다닐 때는 얌체족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좀 바짝바짝 붙어야 되잖아요. 또 좀만 벌려주면 또 막 껴들어오고 이러니까 막 운전이 힘들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막 굼뜬 거 사람들이 싫어하시고, 악셀 반응 느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갖고 뭐 무슨 페달 박스라든지 아니면 매핑이라든지 좀 이런 거를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뭐 경기도 중에서도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느긋해져요. 저도 서울에 43년 살다가 이쪽 경기도 향남이라는 곳으로 이사 온 지 이제 한 1년 반, 2년 정도 돼 가는데, 처음에는 저도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쪽 문화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모든 게 느려요. 모든 게 엄청 힘들었는데, 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좀 사람답게 사는 느낌이 나고, 좋아요. 지금도 만족합니다. 세 번째 모하비 시승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하비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또 다른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